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첫째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엄마가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빠와 남동생 둘이 살고 있고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과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다 계시고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시댁과 큰 마찰이나 문제는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굉장히 무뚝뚝해요. 표현을 잘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부드럽거나 살가운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냥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분위기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왔니?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은 많이 쌀쌀맞은 느낌이어서 조금 주눅도 들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워낙 표현을 잘하셔서 시댁의 분위기에 더욱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 내외도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도 눈치가 보여 주방으로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에게 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다시 겁을 집어먹고는 거실로 나왔는데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이 좁다. 아니다. 괜찮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가 베란다에 가서는 정말 엄청 큰 상을 가지고 와서는 척척척 상다리를 펴더니 행주로 쓱쓱 닦았어요. 동작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곧 주방에서 반찬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잔치상을 차린 줄 알았어요. 전도 종류별로 다 있었고 제가 처음 본 음식도 엄청 많았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밥상을 차렸고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제가 그날 치마를 입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 앉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앉았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기에 그런 시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시누이가 담요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제 다리 위로 살포시 올려놔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의 남편의 등짝을 퍽 하고 치더니 넌 뭐하냐? 라고 말을 하며 남편을 째려봤는데 남편은 멋쩍은 듯이 웃었고 저는 그런 시누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시누이는 그저 살짝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다들 별말이 없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밥을 먹는 내내 밥그릇만 바라보느라 밥알이 몇 개였는지 알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런 제 밥 위에 음식을 올려놔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올려놔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넙죽넙죽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반찬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은 듯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는 것을요. 남편도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그때만 해도 몰랐을 수밖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했는데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많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부모님 안부와 뭐 간단한 것들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볼까봐 나름 대답할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것만 물어봤고 잠시 후에는 저희 보고 빨리 올라가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길이 막힌다고요. 빨리 가라. 차 막힐라. 올라가는데 힘들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급히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참 무뚝뚝하고 살갑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올라오는 내내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냥 표현이 별로 없는 것이지 나쁜 분들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가식적이지 않고 진국이라고 늘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것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참 잘 지내셨어요. 두 분이 정반대의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잘 지내셨죠.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저희 엄마는 계속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있으면 그렇게 무뚝뚝하던 시어머니가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이곤 했으니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하지만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고 많이 혼내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철이 없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저 서운할 뿐이었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저에게 서운한 점이 왜 없으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저희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저희 엄마는 세상 천지에 너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사돈 어른이 화를 냈다고 하면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구만. 너가 한 행동은 쫙 빼놓고 사돈 어르신이 화를 낸 것만 기분 나쁘다고 하면 어떡하니? 라며 오히려 절 혼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맞춰가며 가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저희는 그냥 우왕좌왕하고만 있었어요. 그러한 큰일은 처음이었기에 아빠도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댁에 알린 것인지 남편과 시부모님이 병원이랑 이것저것을 다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아이를 돌봐주었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비상대비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두가 노력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성심성의껏 챙겨주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니는 맏딸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겠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돈 어르신 잘 챙기거라.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누구를 챙기고 할 그럴 정신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셨는데 얼른 사돈 어르신 걱정 끼치지 말고 밥 먹어라. 네가 그리 울기만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사돈 어르신 심정이 어떻겠냐. 라며 나를 나무라셨는데 그 당시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어머님, 저 좀 그냥 두세요. 제발. 이라며 울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꿋꿋이 저에게 잔소리를 했고 틈틈이 제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아니죠. 거의 한두 달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는데 시누이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그런 저를 챙겨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저에게 짜증이 날 법도 했을 텐데 시누이는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정말 잘 참아주었어요. 제가 가끔 짜증도 많이 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릴 무렵 저희 아빠와 동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밥은 어떻게 드시는지,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친정으로 갔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와 동생에게 이 반찬들 다 뭐야? 사왔어? 라고 물었는데 아빠가 그 많은 것을 사오기는 어디서 사오겠니? 사돈 어르신이 보내주셨어. 라며 웃었어요. 저희 아빠가 웃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빠가 정말 힘이 들어서 입맛도 없었는데 참
산 사람은 사라진다고 사돈 어르신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요즘 삼시세끼 아주 잘 먹고 있다. 사돈 어르신 음식이 아주 맛있어. 라며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제 동생은 누나, 그런데 사돈 어르신은 아빠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거야? 라며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시댁 식구들의 정성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음식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거나 가끔은 저희 친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가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같이 오셨는데 저희 시아버지 차에 음식을 가득 싣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시고는 저희 아빠에게 사돈, 오늘은 우리가 사돈한테 밥 좀 얻어먹으러 왔어요. 괜찮죠? 라며 활짝 웃으며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빠와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시곤 했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서인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잔소리 또 시작하셨네 라고 웃어 넘기곤 했어요. 저도 이제 속 깊은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다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제사였는데요. 저는 제사 음식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저희 친정도 제사를 따로 지낸 적이 없어요. 큰 집에서 지내곤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 제사에 참석을 자주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기일을 앞두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기일을 앞두고 음식을 사기로 했어요. 아빠도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제사 음식을 잘하는 곳을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돈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고는 있나? 라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투답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어머니 그럼요 당연하죠. 저 이제 애 아니라니까요? 라고 투덜댔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사돈 첫 기일인데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사 음식 준비하신다고요?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걱정 말 그래. 엄마가 다 준비해서 너가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갈 것이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이 하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네가 단디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그 엄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알겠나? 나에게도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였단 말이다. 너만 슬프고 보고 싶은 줄 아나. 나도 사돈이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다. 내가 꼭 해주려고 했다. 내가 친구인데 그 정도로 못 해주나? 라고 말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죠. 시어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참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잘 맞았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늘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첫 기일에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올라오셨고 제가 저희 집에서 같이 만들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니는 거추장스럽게 내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라며 또 핀잔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첫 기일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전히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혼도 많이 내시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에 그냥 웃으며 넘기고 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커다란 사랑에 감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